폐경은 영어로 메노포즈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프랑스 의사가 이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폐경은 멈춤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폐경기는 사춘기가 거꾸로 일어난다 라고 봐도 됩니다. 저는 이 12편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의 공백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은 1화에서 11화까지 있었던 내용을 통합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이동희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에서는 저희가 12주를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지 않은 폐경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시리즈를 생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들은 여성분들이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여성으로서의 여성성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이것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일단은 메노포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폐경은 영어로 메노포즈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프랑스 의사가 이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스어로 한 달이라는 단어와 중단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메노포즈라고 만들었습니다. 즉, 한 달이 멈춘다, 월경이 멈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멈춤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여성의 삶, 친밀감, 가능성까지 같이 멈추는 것으로 느껴지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 폐경은 멈춤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폐경기는 사춘기가 거꾸로 일어난다 라고 봐도 됩니다. 사춘기 때 기억나세요? 몸이 바뀌고 감정이 흔들리고 잠이 달라지고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춘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주변에서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겪어봤어 라고 위로도 해줍니다. 우리 사회가 같이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와 달리 폐경은 어떨까요? 폐경기는 난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폐경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설명받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건 나이 들면 다 그래, 견디면 돼, 시간 지나가면 다 괜찮아져, 나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어, 참고 살아. 정보는 부족하고 부정적인 시선은 더 많아집니다. 저는 이 12편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의 공백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정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최대한 쉽고 따뜻하고 친근하게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고 이 경험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좋은 약이라는 사실을요. 팩트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정확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정확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1화에서 11화까지 있었던 내용을 통합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한 장 지도입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은 상태가 아니라 흐름이고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흐름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시즌 1 초반에 저희가 처음으로 했던 일은 이러한 공포에 대한 불안을 걷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사실은 질환이 아니라, 망가진 게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호르몬은 하나의 수치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갱년기란, 폐경 이행기란 그러한 리듬이, 그러한 파도의 높이와 간격이 달라지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괜찮다가 어떤 날은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 몸이 이상한 게 아니라,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다. 이 관점을 잡으시면 불안함이 줄어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시스템입니다. 폐경 이행기에는 우리 몸이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는 중입니다. 뱃살과 피로, 수면과 뇌, 근육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폐경 이행기를 하나하나의 개별 증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때는 모든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다룬 핵심 연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사는 뱃살과 연결이 되고요. 수면은 리듬과 연결이 되고요. 뇌는 브레인 포그, 집중력, 기분과도 연관이 됩니다. 근육은 우리의 회복력과 연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말도 같이 전달해 드렸는데요. 똑같이 먹는데 운동도 하는데 배가 나와요. 쉬어도 왜 피곤할까요? 잠이 자꾸만 깨고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머리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요. 뭔가를 집중해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각각 하나씩 해결하려고 하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업데이트가 끝나면 몸은 종종 저장 모드에 기울게 되고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그 결과 뇌와 감정의 리듬이 바뀌게 되고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서 회복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증상이 아니라 시스템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즌 1에서 말씀드린 것은 함께 정렬하고 풀어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면과 근육, 식사, 스트레스, 기록 이 5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fem테크 이야기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슬로우 에이징으로 넘어갑니다. 슬로우 에이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동안이 목표가 아니라 어려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이 목표입니다. 빨리 좋아져야지, 단기간에 성과를 봐야지 하는 것들은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 과도한 운동, 수면을 줄여서까지 하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오래 유지되는 것들, 습관을 만드는 것들은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린 게 28일 동안 해보는 루틴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에는 원래 루틴이 있고 그 리듬을 맞추려면 최소한 한 주기 정도, 28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8일의 루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수면 리듬, 짧게, 자주, 안전하게 하는 운동, 근육의 회복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장의 건강을 위해 장과 면역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내 패턴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루틴은 오늘부터 완전히 바꿔야지가 아니라 조금씩 달라지게 지속 가능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내 몸을 이해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치료입니다. 이것이 시즌 1에서 드리고 싶었던 힘입니다. 그리고 4번째 큰 주제입니다. 삶의 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보았는데요. 감정과 관계와 성, 그리고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후반부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여성의 건강이 단순히 수치나 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문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정, 관계, 친밀감까지 말입니다. 특히 11화에서 저희가 강조드렸던 메시지는 상대방과의 관계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마다, 몸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니고요.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선택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자기 결정권은 모든 정보를 통합한 다음 치료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해당합니다. 참는 문화가 아니라 의논하고 조율하는 문화로 바뀌는 것. 이것은 단지 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삶 전체를
다루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12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팩트는 여성분들,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 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주를 통해서 제가 더 확신하게 된 것이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공포나 과도한 불안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설명을 통해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해하고 이 경험이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만으로도 효과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팩트는 여성분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부정확한 정보만으로는 지식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즌2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도를 그려봤다면 이제는 좀 더 촘촘하게 세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성들이 자주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되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참아도 괜찮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산부인과를 와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것, 그리고 남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즉, 공포가 아니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폐경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단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산부인과 의사 이동입니다.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실 때 네, 사실 시즌 1, 시즌 2 이거를 염두해 두시고 기획을 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시즌 1을 마치신 좀 상황이신데 네, 어떠세요? 사실 원에서 하고 싶던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회수나 구독자에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후련한 것 같아요. 시즌 2도 기대가 되는데 네, 시즌 2에 대해서 좀 간략히 예고편? 네, 네. 예고편이라면 시즌2에서는 좀 더 여러분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내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게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고 해서 처음은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도 있고요. 그리고 질염 때문에들, 방광염 때문에들 많이 오시는데 흔히들 가장 많이 산부인과에 방문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고,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게 되는데 월경과 월경 사이에 부정출혈이 있다든지 또는 내가 월경량이 적은지 많은지 사실 남들과 비교해보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알려드리고, 또 생리용품들 이런 것들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것들, 사실 광고에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알려드리고요. 11화에서 다루기는 했는데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여러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기대해주세요. 네.